김명훈, 하성자의 H의 서재.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책을 통해 인문학을 이야기하고 소통하는 김해 FM 동그라미 방송국 H의 서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저는 하성자. 김명훈입니다. 네, 율리우스력으로 한 해 마지막 달인 12월이지만 또 새로운 시작을 예비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네. 제1이라고, 첫 번째라고 어스대던 1월과 함께했던 나의 결심과 계획들, 그 1월이 봄, 여름, 가을을 지나온 동안 후회와 외로움에 또 하나의 일을 불러와 일과 일 둘이 나란히 함께 선 달이 11월이었어요. 11월을 넘어도 삶은 여전하죠. 그걸 위로하려고 슬쩍 일 하나를 더하여 도닥여주는 12월입니다. 네. 김명훈 작가님, 네. 인사와 함께 이달의 책을 소개해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H의 서재 김명훈입니다. 자, 12월에 그 소개해드릴 책은 뭐 여러분께서 익히 아시는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지요. 1943년에 유리알 위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독일의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뭐 청소년 시절부터 너무나 익숙한 작가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입니다. 이게 데미안, 이게 방송 중에 보실까 모르겠지만 이게 1919년에 발표된 책이거든요. 헤세의 이름으로 발표되지 않고 이 소설 속의 데미안 소설 속의 주인공 에밀 싱클레어란 이름으로 발표된 소설 데미안입니다. 이게 지금 그때 1919년 당시에 그 출판되었던 출판본을 그대로 한국 출판사에서 본떠서 이렇게 발간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귀한 자료네요. 보여드리는 게 네. 여러분의 기억을 새록새록 되살리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소판본을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이게 데미안이라는 소설은 1919년 같으면 네. 갑오경장, 우리나라 아니요, 갑오경장. 김희독립 선언문을 낭독한 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3.1운동. 네, 그렇죠, 1919년 예, 예. 3월입니다. 이 자주국방의 의지가 드세던 1919년에 네. 독일에서는 그 에밀 싱클레어란 작가가 그 데미안 소설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에밀 싱클레어는 실질적으로 헤세죠. 네, 네. 예, 이 작품을 출간할 때 헤르만 헤세가 그 생각을 했답니다. 이 나라는 유명세를 거치지 않고 순수하게 다른 이름으로 소설을 냈을 때 과연 내 소설이 독자들에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를 자기가 이제 시험을 해보고 싶었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에 투척하듯이 내놓은 소설이 데미안인데요. 하여튼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도대체 에밀 싱클레어가 누구길래 이런 훌륭한 글을 쓸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독일 내에서는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비평가가 이제 그 문체라든가 아니면은 뭐 거기에 나타난 사상이라든가 이것을 추적을 해서 그 에밀 싱클레어라는 소설가가 헤르만 헤세라고 이제 밝혀냈죠. 그러면서 이제 헤르만 헤세가 새로 이제 각광을 받고 그러던 책입니다. 예. 유명 작가이다 보니 네네. 독특한 문체와 이것이 아마 들킨 거겠죠. 그렇죠. 헤세만의 문장이 있고 네네. 그래서 들켰는데 사실은 세계 1차 대전에 대한 그런 어떤 부담과 압박감이 가명어로 발표하게 된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에밀 싱클레어라는 이름으로 내 가지고 신인문학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필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 상을 아마 거부했나요? 반납했나요? 아마 아니, 그런 일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거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상을 아마 받지를 못하고 예. 재판까지 했고 그래서 1920년에 재판을 해서 자기의 작품 이미 인정됐다 이렇게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 이 소설을 뭐 대부분 읽어 보셨을 텐데 이게 읽어 보셔도 한 시간이 지나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잘 막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솔직히 데미안이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싱클레어와 데미안이 뭐 이렇게 행복하게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뭐 데미안이 결혼을 했는지 싱클레어가 결혼을 했는지 뭐 어떻게 살았는지 이게 결말을 잘 모르거든요. 네. 저도 이게 데미안은 읽었지만 한 2시간 정도는 읽었지만 네. 결말 부분이 생각이 안 나서 예. 이렇게 또 보면 좀 결말 부분이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든 뭐 이렇게 좀 애매하게 끝내긴 하거든요. 그렇죠. 결말 부분이 뭐 이렇게 예. 뭐 밝은 뭐 엔딩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어두운 엔딩도 아니고 좀 싱거운 결말 부분이랄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예. 다 그렇게 각자 다른 결말이 나올 수 있는 결말부로 만든 것 같아요. 예. 어떻게 보면 헤르만 헤세의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와 함께 이 소설은 하나의 성장 소설이죠. 그렇죠. 성장 소설. 예, 헤세가 주로 다루는 그런 주제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수레바퀴 밑에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소개해드렸던 동급생이라는 네. 예. 예. 그 소설과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수레바퀴 밑에서도 저는 굉장히 예전에 한 30년 넘은 것 같아요. 30년, 40년 된 것 같은데 네. 그때만 하더라도 그게 무슨 막 학업에 뭐 사회적 그런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죽는 주인공이 죽지 않습니까? 예, 독일의 그 당시 학구열이 우리나라 한때와 예. 비슷했답니다. 그런 유명 학교와 소설이더라고요. 예, 저는 그래서 그런지 몰랐거든요. 예, 수레바퀴 아래에서 소년이 굉장히 힘들죠. 마을에 그렇죠, 총을받던 그렇죠. 소년이 예. 우리 데미안으로 들어와 보면 이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하나의 상징적인 전학생이에요. 그렇죠. 예, 이 전학생의 원조랍니다. 데미안이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전학생의 가장 원조격인 인물이 데미안이다. 그리고 동급생에도 네. 그렇죠. 또 H로 시작하는 전학생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름이 그렇죠.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이게 데미안이라는 소설인데요. 네. 물론 이게 성장 소설이긴 하지만 네. 성장 소설을 빙자한 내면의 소설이랄까. 나를 찾아가는. 그렇죠. 나를 네. 찾아가는 과정이죠. 이 데미안 책에도 보면 그 니체에 관한 뭐 구체적인 얘기는 안 나오지만 예. 싱클레어가 뭐 니체를 읽고 고민하고 방황하는 그렇죠. 그런 내용도 나오거든요. 요 보면 그런 데 있죠. 제가 되게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네, 들고 왔어요. 네. 네. 저는 이거 데미안 소설을 읽고 그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의 중요한 핵심 사상이죠. 위버맨시 네. 지금은 초인이라 그러지만 초인이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위버맨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위버맨시에 대한 소설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나르시스와 골드문트, 뭐 유리알 유이 다 그런 주제가 하나 흐르고 있죠. 해세 그렇죠. 다움이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여기서 네. 이제 데미안에 어울리는 음악을 한 곡 듣고 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건 아무래도 청춘들의 이야기니까 네. 그 청춘에 걸맞게 우리 그 오래된 노래 있죠. 산울림의 청춘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네, 듣고 네. 가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핀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긴 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아름답던 옛 동산 찾는 것 언젠간 가겠지 푸르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야지 돌아서야지 그렇게 세월은 가는 거야 언젠간 가겠지 푸르니 청춘 지고 또 피는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네, 산울림의 청춘 들어보셨는데요. 데미안에 나오는 주인공 싱클레어와 또 데미안, 또 여러 청춘들이 나오죠. 예, 그렇죠. 뭐 악인으로 긴장하지만 네. 프란츠 크로머라는 사람도 예. 긴장을 하고 또 코나우코라는 또 동수님도 등장을 하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청춘들의 이야기라서 저희가 산울림의 청춘을 이라는 곡을 한번 선정해 보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 어떤 내용인가요, 하석가님? 네. 줄거리라기보다 도입에 보면 싱클레어는 두 세계 속에 살아가는 자신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렇죠. 너무나 편안한 집, 안락함, 걱정 없고 두려움 없는 곳, 예, 그런 인생이 잠시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러다가 학교에 5학년 때인가요? 학교에 크로머라는 친구에게 끼이고 싶어서 거짓말로 과일 훔친, 과수원에서 과일 훔쳤다는 이야기를 지어내어서 하는데 크로머가 아주 영악하게 그거를 이용해서 데미안을 협박합니다. 그렇죠. 너 그렇게 훔친 거 돈을 내놔 이래가지고 2마르크를 달라고 하죠. 그런데 저금통을 다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크로머에 예속되어서 요즘으로 치자면 학폭이죠. 그렇죠. 예, 친구들 간에 빵셔틀 비슷한 거겠죠. 네, 그래서 돈을 훔쳐서 저금통을 가져가고 이렇게 해서 크로머에게 예속됩니다. 한번 가져다 주니 너 훔친 거 이럴 거야 이래가지고 계속 예속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데미안이 전학을 오고 예, 이 상황은 지속되었지만 어느 날 그 크로머와 데미안이 싱클레어가 그런 어떤 협박과 비굴함의 싱클레어의 인생의 두 세계 중에서 말하자면 하나는 선의 세계라면 하나가 악의 선악을 구분할 수는 없지만 그런 어둠의 세계에서 잠시 헤어진 다음에 데미안이 나타나서 그 친구 이름을 묻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지 그 뒤로 데미안이 아마 처리를 했는지 더 이상 크로머가 싱클레어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네, 접근하지 않았죠. 네. 그 챕터의 제목이 그 두 세계라는 제목인데 네. 두 세계라는 그 제목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싱클레어라는 소년이 10살이거든요. 네, 10살의 그렇죠. 소년이 이제 그 네. 어머니와 아버지의 세계, 가정의 세계, 그 하녀들이 있고 그 하인들이 있고 어머니에게 항상 밝은 곳에 있던 소년이었는데 네. 이제 우리가 밝음의 세계에 이제 깃들어 있는, 그러니까 그 길로만 쭉 가면 아무 이상 없이 인생의 순탄길이 쫙 펼쳐지는 세계가 있었고, 이제 어둠의 세계라는 것을 몰랐는데, 이게 싱클레어가 이제 어느 날 하녀들과 하인들이 나누는 이야기들,
네. 어둡고 습한 얘기들, 네. 뭐 이렇게 뭐 추문에 관한 얘기들, 괴물들에 관한 이야기들, 또 어른들이 또 감춰진 이야기를 듣게 되거든요. 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나는 밝은 길만 보고 살아왔는데 이 어두운 세계가 또 있구나 하면서 희미하게 인식을 하는 그런 시기고 어떻게 보면 사춘기 시절이라 그러는데요. 사춘기를 겪는데 그 와중에 이제 프란츠 크라머라는 이 패거리들을 같이 쫓아다니면서 네. 이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이제 호승심이라고 그러죠. 영웅심 때문에 이제 자기가 사과를 훔친 이제 그런 얘기를 거짓말을 했다가 이제 크라머한테 이제 협박을 받게 되죠. 네. 그러면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그러면 내가 경찰서에 신고하겠다. 그 신고하기 전에 나한테 돈을 가져와라. 그럼 내가 이 일을 무마시켜 주겠다고 했는데 싱클레어가 이제 저금통을 깨고 은식이도 갖다 주고 그래 했는데 결국은 만족하지 못하고 급기야 이제 싱클레어의 누나를 나한테 소개시켜 달라고 그런 그렇죠. 협박까지 받게 네,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네. 싱클레어가 어찌할 줄 모르는데 그 와중에 이제 학교에 전학 온 데미안이 이제 우연히 그것을 목격을 하고 싱클레어에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 사정을 묻기도 하고 나는 너의 사정을 알고 있다 하면서 이게 투시력 있는 눈으로 이렇게 싱클레어를 이렇게 도와주려는 네. 그런 또 메시지를 보냅니다. 예, 그죠? 예, 예. 그렇죠. 네. 예, 그러다 보니 이제 더 이상 그 친구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그렇죠. 데미안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D이고 그렇죠. 예. 싱클레어는 S니까 뒤에 앉아 있었는데 어느 날 데미안이 슬쩍 자리를 옮겨서 드디어 데미안이 싱클레어 옆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참 대단한 건데 그 옆자리에 앉는 과정에 대해서 데미안이 또 얘기합니다. 예, 그 교리 가르치는 신부님이 눈 맞추는 법, 예, 누군가를 아주 응시를 할 때 어떤 진지함의 딴짓을 하면 선생님이 지적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장난을 치거나 할 때는 선생님이 지적한다. 이런 힌트와 함께 눈을 응시하면 그분이 눈을 피하면서 질문할 것도 안 하고 뭔가 이렇게 피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참 그 어린 소년인데 대단하죠. 예. 그런 거 보면 이게 데미안이라는 그 소녀는 그러니까 싱클레어보다는 한 4-5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데미안이라는 소녀는 그때부터 그 자기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네. 이게 자기 자신을 향한 발걸음을 막 밟아가는 소년이었고 네. 이거 싱클레어는 이 책의 주인공 싱클레어는 그냥 밝음의 세계에 있다가 발을 잘못 굴려서 어둠의 세계에 빠져든 뭔가 좀 이렇게 좀 세상 물정을 모르는 어린이 네, 같은 그렇죠. 그런 네. 싱클레어였고 데미안은 이게 성숙한 뭐 네. 자기 발전의 단계를 거치는 그런 소년이었지 않았나. 그렇죠. 예, 유년기를 그렇죠. 예, 유년기를 벗어난 청소년기의 어떤 사유와 어떤 자기를 좀 발견하려는 그런 단계이고 싱클레어는 그런 거 천지 모르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였던 거죠. 제가 데미안 이 책을 읽으면서 네. 여러 가지 뭐 유튜브를 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그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예. 데미안은 싱클레어가 만들어낸 한상이다 그러면서 네. 자기 또 하나의 나. 싱클레어 안에 네.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예. 또 하나의 또 다른 나. 네, 그렇죠. 그 소년이 데미안이다 라면서 그렇게 또 정신 분석학적으로 그렇게 부족한 내용을 봤는데 예. 일견 그것도 이게 정신 분석학적으로 바라보면 일견 그것도 옳다 싶은 또 걔가 이렇게 솔깃하더라고요. 예, 그런 유추도 가능하게 하는 네네. 이 소설 작법입니다. 네네네. 헤르만 헤세가 쓴 이 소설이 그런 식의 유추도 가능하게끔 하는 충분히 아니라라고 말할 근거를 찾지 못하게 하는 네네. 소설입니다. 그렇죠. 예. 또 헤세가 그 당시에 칼융에게 또 예. 칼융과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렇죠. 그 예. 헤세가 그때 우울증을 겪는데 그 심리학 치료자로 예. 그 유명한 그 프로이트의 제자 칼융에게 또 이렇게 또 진단을 받고 있을 당시에 치료를 받았잖아요. 치료를 예. 받았죠. 그러면서 이제 칼융의 그 심리학적 치료를 받으면서 그런 심리학을 토대로 해서
그 데미안을 네. 그 싱클러의 또 다른 내면으로 네. 또 다른 싱클러의 모습으로 출연시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일견 들기도 합니다. 예, 어린 17살 때 아마 자살기도를 했는가 헤르만 헤세가 그렇죠. 하고 그러다 보니 정신과 치료를 칼융 참 대단한 인연이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그런 정신분석학자의 치료를 받았다는 자체가 이분이 헤르만 헤세에게는 굉장한 행운인 것 같아요. 네. 소설의 모티프도 될 뿐 아니라 네네.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큰 자기 자신의 어떤 성장과 성숙과 자기 발견과 치유 그게 효과를 봤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어떤 그런 치료 요법으로 칼륨이 예, 사용되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렇습니다. 예, 현대에도 심리적. 아마 대단한 거죠. 무의식 그 심리학에서 그 용인되는 그 무의식이라는 세계를 네. 가장 활발하게 또 가장 강렬하게 가장 깊게 네. 파고든 심리학자가 칼융이거든요. 네, 이분은- 소위 말하는 뭐 영혼의 지도라는 책도 있지만 영혼의 네. 지도를 따라가다 보면 네. 결국에는 우리의 무의식이 사람을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힘이 되기도 하고 네. 또 무의식 속에서 신화가 발견되기도 하고 예. 뭐 비극과학이 다 섞여 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책으로 돌아가서 네. 네네. 그럼 이제 노래 한 곡 듣고 갈까요? 네. 네네. 예. 소개시켜 주시죠. 네. 네네. 이제 음악은 Sound of Silence, 예, 사이먼 앤 가펑클, 가펑클, 예, 네, 침묵의 소리라는 곡인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데미안의 내면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 I've come to talk with you again. Because a vision softly creeping left its seeds while I was sleeping. And the vision that was planted in my brain still remains within the sound of silence. In restless dreams I walked alone, narrow streets of cobblestone, neath the halo of a street lamp. I turned my collar to the cold and damp. When my eyes were stabbed by the flash of a neon light, it split the night and touched the sound of silence. And in the naked light I saw 10,000 people, maybe more. People talking without speaking, people hearing without listening, people writing songs that voices never shared. No one dared disturb the sound of silence. Fool, said I, you do not know. Silence like a cancer grows. Hear my words that I might teach you. Take my arms that I might reach you. But my words, like silent raindrops, fell and echoed in the wells of silence. And the people bowed and prayed to the neon god they made. And the sign flashed out its warning in the words that it was forming. And the sign said the words of the prophets are written on the subway walls, tenement halls, whispered the sounds of silence. 네, 침묵의 소리가
네. 뭔지 정말 시적 용어죠. 그렇죠. 침묵과 소리가 서로 대응되는데 예, 상반되는 개념을 그렇게 음악의 제목으로 삼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제가 이게 이 가사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가사를 보는데 네, 그 첫 가사가 그거네요. Hello Darkness, 네, Hello Darkness, My Old Friend라는데 네. 이게 가사를 번역하니까 나의 친구 고독이여 그러면서 오랜만이야 이렇게 인사를 고독한테 인사를 하는 그런 가사네요. 아 참 이게 이 제가 데미안하고 어울리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데미안하고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데미안을 읽었던 청소년 시절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이거 데미안이 가장- 뭔가 예, 가르쳐 줬죠.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싱클레어 이 순수한 소년에게 정말 어둠을 약간 맛봤지만 여전히 밝음과 어둠 그 정도의 개념밖에 모르는 어떻게 보면 빛과 어둠은 어떤 세계의 양면성이거든요. 그러면서 우주의 또 양면성일 수도 있어요. 빛과 어둠은 그렇죠. 어둠이 바탕이 되어서 빛이 나는 것이 보이는 것이고 이런데 카인의 표식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예, 이 가죠. 카인의 표식이란 상징성을 헤르만 헤스가 데미안의 입을 통해서 싱클레어에게 전해줍니다. 네. 우리는 표식이, 너는 표식이 있어. 아, 그렇죠. 예. 이 카인과 아벨이라는 그 내용을 많이 그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인류 최초의 인간 그 아담과 하와의 자식 그래서 네. 카인이 형이고 아벨이 동생이죠. 네. 근데 그 카인이 그 제물을 이게 여호와께 제물을 바치는데 아벨의 제물만 받고 카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니까 카인이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렇죠. 뭐 인류가 성경에서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라고 이렇게 카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막상 이제 그거를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데미안이라는 소설이 나올 때마다 카인은 악인이었는데 네. 이제 데미안 소설 속에서는 데미안이 이제 싱클레어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둠의 세계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렇죠. 가르치는 이제 네. 첫 번째 단계가 카인의 표식입니다. 카인의 그러니까 표식이죠. 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여호와가 이제 벌을 내려주게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리고 성경을 내가 한번 읽어보니까 어떻게 되면 카인을 찾으면서 카인아 너의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카인에게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카인이 막 들어가면서 빛을 들어가면서 숨어서 이렇게 막 해서 막 빛을 피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결국은 이제 그 하나의 여호와가 이제 카인에게 벌을 내리죠. 네. 예, 이마에 그 주홍고실 같은 표식을 하면서 예. 앞으로 너는 이 살인자의 표식을 가지고 이제 이 벌을 감내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런 성경 말씀이 펼쳐지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그 데미안 소설에서는 카인의 표식이 이제 어떻게 전달이 되느냐가 이제 관건이죠. 그렇죠. 그렇죠. 가인의 표식이 있다 해서 그것이 말하자면 악이 아니다. 그렇죠. 예, 그걸 데미안이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악이 있다 해서 그것이 나쁘지 않다는 그런 건데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악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딱 전제하고 보면 이 헤세가 던지는 질문과 그 어떤 문장 속에 있는 그런 복선들을 알아차리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네. 이게 여기서는 카인의 표식을 강자의 표식. 네. 그러니까 그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네. 세상을 이겨내는 영웅의 표식이다. 그러면서 데미안이 이렇게 싱클레어한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싱클레어라는 소녀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가 겪어왔던 세상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니까 네. 그 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마음속에 담아놓고 이렇게 막 갈등하고 번민하고 이러면서 또 데미안을 멀리하게 되고 예. 결국은 데미안을 피하게 되는 단계까지 맞아. 옵니다. 크로모의 강함과 그렇죠. 데미안의 강함의 차이도 어렴풋이 알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멀리하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김나지움으로 진학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상가학교로 데미안과 헤어지게 되는 헤어집니다. 거죠. 예, 이제 싱클레어 그 집에 달려 있는 저 뭐죠? 문장? 문장의 그 대문에 있는 문장. 대문에 있는 문장이 예. 매라는 새인데 네. 새의 모습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죠. 예. 그림을 그려서 데미안에게 보냅니다. 네. 데미안에게 그 그림을 보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서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너는 그렇죠. 대학 가자, 대학 해야 되고, 부모님들은 근심 덩어리고, 학교에서도 아주 문제아로서 이제 대학 일보 직전이었는데, 편지가 옵니다. 예, 데미안의 편지가 왔죠. 그렇죠. 예. 그 그 쪽지에 유명한 예. 예, 데미안의 핵심 문장. 예. 네. 쪽지의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한 세계를 깨뜨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에게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그래서 그런 쪽지가 한 장 자기 책에 꼽혀 있는 네. 거를 싱클러의 책에 꼽혀 있었지. 데미안이 보낸 예. 그런 쪽지가 쪽지 편지죠. 예. 참 불가사의합니다. 그게. 네. 그 아브락사스에 대해서는 자기가 몰랐었는데, 네네. 그 어느 날 그 새로 오신 선생님, 젊은 선생님이 아브락사스를 얘기합니다. 네. 아브락사스는 이렇다.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그런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아브락사스에 대해서 막 조사를 하죠. 그러면서 드디어 이 친구가 선회합니다. 데미안을 만났을 때처럼 데미안의 쪽지 하나에 다시 공부도 하고 이제 대학이 취소되는 거죠. 그렇죠. 학교를 계속 다니고 무사히 이제 졸업을 합니다. 네. 졸업하고 그렇죠. 예, 이제 대학 진학을 하죠. 예. 그렇죠. 김나지움이라는 중고등학교로서 해서 이제 대학 진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아브락삭스가 나오는데 네. 그게 그 김나지움 그 자취방에서 계속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죠. 새도 물론 새를 그려서 그 데미안에게 붙여서 물론 그런 쪽지를 받았지만 중요한 거는 인물하거든요. 예. 그 처음에는 베아트리체를 그리다가 예. 이 베아트리체가 점점 이제 누구를 닮아가느냐? 데미안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여자인데 남자인 것 같기도 예, 하고 예. 남자인데 여자인 것 같기도 하고 여성인 것도 아니고 남성인 것도 아니고 그렇죠. 보니까 나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예.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도 자꾸 자기 그 그림에 빠져듭니다. 그려놓고 보니 데미안이었다. 다 데미안 그래서 그 같기도 그림을 하고. 벽에 붙여놓고 예. 있죠. 그죠? 그 그리시 신화에 보면 피그말리온 신화를 아시는 건 모르겠는데 네. 그 피그말리온은 조각가가 그 동상 하나를 만들어서 네. 이렇게 동상하고 사랑에 빠지는 그렇죠. 그런 소원을 빌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동상이 진짜 살아나 진짜 사람이 되는 사람이 이야기가 되는 피그말리온인데. 뭐 피그말리온 신화가 있는데 예. 이 소위 말하는 싱클레어도 이제 자기 그림을 하나 그려놓고 네. 그 그림과 이게 사랑에 빠지는 네. 그러면서 날마다 꿈속에서 막 그 그림에 나오는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고 또 꿈속에서 뭐 여자였다가 남자였다가 변하는 인물도 만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청소년기에 가지는 어떤 중성적인 요소가 이 속에 네네. 참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네. 동성애적인 요소라고 하기도 하고 네네. 예, 여러 가지 이 설들이 이 소설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합니다. 그 청소년기니까 몽정도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 있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리고 이 소설 속에 보면 아주 문장이 뛰어나다는 것이 그런 표현을 너무너무 뭐랄까 점잖고 자세히 읽어야 그 이야기구나 하는 그런 야한 이야기들이 제법 있어요. 제법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저는 야한 얘기를 못 봤는데.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네네. 특히 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네. 야, 이 참 헤세의 문장력이 굉장하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하여튼 뭐 그림을 그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를 자기 자신을 각성하게 되는데요. 네. 결국은 이제 그 또 하나의 각성 계기가 또 일어나죠. 네. 그 챕터에 보면 이 책 제목에 보면 야곱의 싸움이라는 네. 또 그런 챕터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야곱의 네. 싸움은 거기서 이제 자기 인생에 큰 도움을 주는 데미안이 아닌 다른 사람, 네. 피스토리오스, 피스토리오스. 피스토리오스라는 네. 사람을 네.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과의 그 교류를 하면서 네. 이제 아브락삭스에 대한 그러니까 그 데미안이 보내진 쪽지에 나오는 등장하는 신 네. 아브락삭스에서 알게 되죠. 피스토리우스는 신부수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다가 포기하고 그렇죠. 어느 날 교회에서 오르간 소리를 듣고 이 싱클리어가 찾아갔던 그 음악에 도취되어서 늘 찾아가고 피스토리우스는 연주를 하고 듣고 하다가 교회 안에 들어가서 그 연주를 들어도 피스토리우스가
싱클레어가 들어온 걸 눈치채지도 못할 정도로 그 사람은 연주에 몰입하고 또 싱클레어는 연주 듣는 것에 몰입하고 그래서 둘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네, 예. 그 비스트로우스는 네. 물론 그 자기의 그 집안의 바람대로 뭐 목사가 되고 네. 아니면 이제 그 목회의 길로 가고자 하지만은 비스트로우스는 그것에 이탈을 그렇죠. 하고 예. 또 아브락삭스라는 또 신에 대해서 이교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네. 또 마침 또 싱클레어가 아브락삭스라는 쪽지를 받았는데 네. 마침 그 비스토리우스라는 지인을 만나서 또 네. 둘이 동화가 되면서 예. 이렇게 한때에 또 뭐 사나이들의 우정을 나누는 관계까지 그렇죠. 발전을 하게 됩니다. 비스트로우스 집에 늘 가서 네네. 방바닥에 배를 대고 누워서 같이 그런 아브락사스 얘기라든지 그런 어떤 공동의 주제를 늘 다루고 있죠. 그리고 비스트로우스는 싱클레어가 가진 알지 못하는 어떤 지식까지 많이 전해준 하나의 정신적 성장의 하나의 도둠대랄까요? 예. 피스토리우스와 함께 피스토리우스 집에 가서 방바닥에 배를 깔고 그렇죠. 많은 얘기들을 나눕니다. 그 장면이 이제 불멍에 관한 얘기도 나옵니다. 네. 불멍. 참 이게 요즘 사람들이 불멍을 좋아하잖아요. 네. 불을 멍하게 바라면서 생각에 빠진 걸 좋아하는데 헤세의 그 비스트로우스의 그 만남 중에서도 불멍에 관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야, 이제 헤세는 이런 것까지 묘사해 놓았구나. 예. 하면서 내가 좀 새로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예, 피스토리우스한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법도 배우고 많은 배움을 얻지만 싱클레어가 그만큼 성장해버렸죠. 그렇죠. 피스토리우스는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이 구시대에 아마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소설이 그 당시에 그 세계 종교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어요. 그러다 보니 피스토리우스 입을 빌려서 이 사람을 빌려서 새로운 종교에 대한 열망은 있으나 이 피스토리우스 당시는 이 과거에서 더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싱클레어가 바로 쏘아버리죠. 그렇죠. 그래서 피스토리우스는 절망과 실망 그리고 이제 끝이 왔구나. 이제 그래서 싱클레어가 나가는데 붙잡지 않아요. 혹시 붙잡아 줬으면 하고 바라지만 피스토리우스가 붙잡아 주지 않고 그렇게 헤어지고 맙니다. 네. 예. 이 두 남자의 이제 소위 말하는 두 남자의 우정이 이제 쫑이 난 거죠. 그렇습니다. 싱클레어가 네. 이제 피스토리우스의 자존심을 건드려서 네. 결국은 이제 헤어지게 되는 예. 쫑나는 장면이 이제 펼쳐지는데요. 그럼 이집에서 노래를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네. 그 싱클레어가 이거 밤마다 자취방에서 꿈을 꾸거든요. 예. 그래서 꿈을 꾸니까 우리 이집에서 이제 꿈에 관한 노래를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덕배의 꿈의 노래 듣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꿈에 어제 꿈에 보았던 이름 모를 너를 나는 못 잊어 본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는 지난 꿈 스쳐간 여인이여 이 밤에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바로 그 모습 떠오르는 모습 잊었었던 사람 어느 해 만났던 여인이여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여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보네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어느 가을 만났던 사람이야. 난 눈을 뜨면 꿈에서 깰까봐 나는 못 뜨고 기대를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내 눈을 뜨면 사라지는 사람이야. 나는 못 뜨고 그대를 또 보내. 물거품처럼 깨져버린 내 꿈이여. 오늘 밤에 그대여 와요. 네, 그 조독배의 꿈에 들어보셨는데요. 꿈에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 그 여인이 이름은 누굴까요? 데미안에서 이제 에바 부인이 등장한 꿈에 이제 에바 부인의 모습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 이제 에바 부인을 이제 만나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에바 부인은 바로 데미안의 엄마죠, 그죠? 예, 그렇죠. 이제 미망인인데 소위 말하는 그 남편을 잃은 미망인인데 이제 미망인과 사랑에 빠지는 싱클러의 모습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들어갑니다. 가장 데미안에서 네. 핵심적인 내용이죠. 예, 피스토리우스와 이제 결별하고 네. 잠시 크나우어라는 친구가 나타나는데 이 예, 크나우어가 이제 싱클레어가 데미안 역이 됩니다. 크나우어가 하여튼 그런 절망 속에 있다가 이 싱클레어가 무슨 구원의 무슨 신처럼 그렇게 싱클레어가 잠시 데미안의 자리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단계를 지나서 가볍게 지나가거든요. 이 크나우어에서 어느 날 싱클레어가 거리를 걷는데 일본인과 한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귀에 익은 소리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따라가요.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그래 그 같이 가던 사람이 일본인과 헤어진 다음에 탁 돌아보면서 싱클레어를 알아보죠. 그 데미안이죠. 예, 데미안이었어요. 예. 그 낯선 도시에서 대학을 그쪽으로 갔는데 그 도시에서 데미안을 우연히 만난 거예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 카인의 표식이 있는 사람끼리는 그렇죠. 그렇게 통합니다. 연결이 되고 통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데미안의 집으로 엄마가 거기 있다는 걸 알죠. 네네. 초대받아서 데미안의 집에 가는데 네. 가서 보니 꿈에 본 그 여인이 남자도 아닌 것이 여자도 아닌 것이 그 여인이 그 이제 아름다운 그 부인이 그 에마 부인이 아니고 에바 부인이죠. 에바 부인은 성경에 나오는 이브, 예. 이브에서 아마 본다고 이렇게 그런가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브의 어떤 그런 뉘앙스를 가진 이름 채택인 것 같아요. 헤세가 에바를 택해난 이유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바 부인을 만나 보니 데미안과 닮았지만 훨씬 깊이 있고 그렇죠. 더 사려 깊고 눈빛도 훨씬 다르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친구도 아니고 형의 엄마를 사랑하는 이 싱클레어. 제가 엄마라면 참 걱정 덩어리겠어요. 이 싱클레어를 어떡하죠. 그래서 계속 놀러가죠. 그 집을 내 집처럼. 근데 그 집에 가서 특별했던 것은 에바 부인도 좀 미묘합니다. 에바 부인이 그 매 그림을 집에 걸어놨잖아요. 그렇죠. 싱클레어가 붙였던 그림을 그 소중하게 그 그림을 통해서 뭔가 전달받은 듯한 느낌.
싱클레어에 대한 어떤 그래서 에바 부인이 만나자마자 자기 이름을 가르쳐 줬는데 데미안이 우리 엄마가 만나서 처음 이름을 이렇게 가르쳐 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첫 만남부터 엄마고 아들의 후배랄지 친구랄지 그 아이와의 뭔가 그런 미묘한 그런 게 이 소설에서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을 따라서 싹 읽어 나가면 거기에 문장 자체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나 행간에서 그게 착착 보이는 것이 에바 부인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렇더라고. 그 네. 에바 부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네. 그때 그 싱클레어가 에바 부인을 보고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 소위 말하는 유부녀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건데 그 에바 부인이 과연 무엇을 선지하는 걸까를 이렇게 한번 네. 들여다보면 에바 부인이 아브락삭스가 아니었나. 그러니까 아브락삭스가 현신화돼서 지상에 내려온 그 사람이 에바 부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에바 부인과 아브락삭스를 이렇게 같은 하나의 네. 그 등장하는 인물 구도로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그렇게 볼 수도 생각하니까 있겠습니다. 이게 싱클러의 행동이 네.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싱클리어가 그 집을 줄기차게 찾아가고 승마도 하고 그 집 신세를 많이 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에바 부인의 어떤 용숭한 대접을 받죠, 데미안과.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데미안이 뉴스를 들고 옵니다. 데미안은 장교였죠. 그렇죠. 장기 그래서, 훈련을 받았죠. 이제 전쟁이 날 것 같아. 전쟁에 이제 발발하게 되는 전쟁이 나면 나는 바로 군에 가야 해. 나는 장교라서 가야 된다. 너도 가게 될 거야 하고 그렇죠. 결국 데미안이 떠나죠. 떠나게 됩니다. 예, 떠나고 싱클레어도 전쟁에 동원되는데 되기 전에 에바 부인을 찾아가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음악을 한 곡 들어야 되는데 그 음악을 듣고 저희가 이제 마지막을 같이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듣고 가겠습니다. The road is long with a many a winding tongue that leads us to who knows where, who knows where. But I'm strong enough to carry him.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So on we go. His welfare is my concern. No burden is he to bear. We'll get there. For I know he would not encumber me.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If I'm leaning at all, I'm leaning with sadness that everyone's heart isn't filled with the gladness of a
It's a long, long road from which there is no return. While we're on the way to there, why not share? And the road doesn't weigh me down at all.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He's my brother.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He ain't heavy. 홀리스의 He Ain't Heavy, He's My Brother 음악 들으셨는데요. 그 운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운명에 네. 관한 이야기를 그렇죠. 그 왜 선정을 했느냐. 데미안도 운명에 관한 얘기거든요. 운명을 걸어가는 길, 그런 길이기 때문에 네. 이제 결말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예, 그렇죠. 결국은 부상을 당해서 예. 그 1차 세계대전이죠. 예. 세계대전에서 이제 부상을 당해서 야전병원에서 데미안과 조우를 하게 되죠. 예, 네네.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네네. 조하면서 네. 데미안이 야전병원 침대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엄마 어쨌든 데미안이 쭉 이야기하면서 너는 내 안에 있어. 우리 엄마가 너를 만나면 대신 전해주라고 해서 그렇죠. 입맞춤을 합니다. 그렇죠. 그 입맞춤의 의미가 참 굉장하죠. 예, 그래서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된 건가요? 입맞춤을 통해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데미안의 결말 부분이 데미안의 죽음으로 네. 이렇게 뭐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네. 이게 뭐 확실한 죽음은 나오지 않는데 눈을 네. 떠보니까 데미안이 사라졌다는 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럼 데미안은 어디로 갔느냐? 그 죽은 것이다 하면서 그렇게 또 결론을 내신 분이 많더라고요. 부상을 당해서. 엑지페리 어린 왕자 결말 부분과 비슷해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후의 데미안의 모습인데 네. 이제 1차 세계대전 중에서 이렇게 느끼는 마음을 이렇게 이제 느끼는 마음을 끝으로 해서 이제 책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네. 보면 이제 이쯤에서 이제 결말을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한번 우리 하 작가님께서 마무리하시고 예. 이 시간을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이상에 의해서 전쟁을 하는데 네네. 그 전쟁에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고발성도 있고 나라는 사람이 그 방황과 그런 과정을 겪어서 현재 전쟁터에서 데미안을 만나서 입맞춤하고 온전한 나를 찾아냈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본인이 데미안이 되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예. 이것도 물론 그 자기 자신에게 가는 길, 운명을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인데요. 네.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운명을 사랑한다는 운명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운명을 개척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가꾸고 싶고, 네. 그 사람을 사랑하지 뭐도 사주고 싶고, 뭐도 먹이고 싶고, 깨끗한 옷도 입혀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운명을 사랑하는 말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런 말 같아요. 싱클레어가 예, 읽은 예. 책에 운명과 감정은 동격이다 이런 문장을 그렇죠. 읽은 게 있어요. 네. 그 결론은 그 아모르 파티 네. 니체의 말로 끝나게 되는데요. 일단 그 제가 봤을 땐 데미안은 그 운명을 순응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운명을 개척하며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스스로 사랑하는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결말을 내리고 싶네요. 헤세의 인도 철학적인 개념이 많이 들어간 그런 소설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엔딩 멘트를 해야 되는데 엔딩 멘트 해주시죠. 예, 제가 할까요? 예, 하셔야죠. 자, 이제 12월 HA 소재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여태까지 그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었습니다. 데미안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이제 뭐 앞으로 살아갈 인생길들이 어떤 길인지는 모르겠지만 더욱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겨울입니다. 많이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지금까지 제작 김해 FM 동그라미 방송국 HA 서재 진행의 김명훈. 하승자였습니다. 네, 여러분 1월에 봅시다.